당신의 상사가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노트북이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순간 사실상 경영진이 당신의 집 사무실에 의자를 끌어와서 당신을 감시하도록 초대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100% 합법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보스웨어라고도 불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게으름을 피울 때를 압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원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시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장 초록점 환상. 2024년부터 약 3억 2천만 명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태 표시 등이 초록색이 아니면 고용주가 당신이 자리를 얼마나 오래 비웠는지 의심합니다. 심지어 두려운 자리 비움 상태를 피하는 요령과 팁을 알려주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산성 쇼이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제는 이 작은 초록색 팀스 불빛을 켜두기 위해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매점에 가보면 자리 비움 상태가 되지 않게 마우스를 계속 움직여주는 책상용 기기인 마우스 지글러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산성 쇼의 마지막 막을 내릴 궁극적인 도구, 통합 감사 로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을 실직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군에 완벽하게 통합된 점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이는 여러분의 전체 앱 상호작용 텔레메트리에 대해 매우 강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IBM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용하자면 분산되거나 원격에 있는 소스에서 데이터와 측정값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모니터링, 분석, 자원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통합 감사 로그가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전체 상태나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는 쓸모없는 지표입니다. 이제 상사들은 여러분이 365 제품군의 어떤 앱을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 프로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회의 중에 카메라를 켰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팀스로 상사는 상태 표시 등 색과 상관없이 버튼 한 번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상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에 비하면 그건 사악함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추적칩을 심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2장 사무실의 스파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최신 기능 중 하나는 같은 사무실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상사와 동료들이 여러분을 사실상 감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으나 이 앱은 회사 와이파이에 연결 시 자동으로 위치를 감지합니다. 이 정보는 서버 관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여러분이 프로젝트에서 동료들을 감지하고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그 변명이 왜 설득력이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면 그냥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회사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 모든 직원의 정확한 위치를 항상 알고 싶어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당신의 관리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잠재적인 이익의 원천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비용인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시스템 관리자가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활성화 시 주에 따라 법적으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게 항상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사항을 사용자 동의서에 숨기고 당신이 읽지 않고 동의할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편리함을 내세워 이제는 더 이상 직접 근무지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을 설득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당신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처음에 당신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뿐입니다. 제3장 키 입력의 함정. 이 두 가지 사례를 보고 당신의 직장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기술적인 직원 감시는 번창하는 산업입니다. AI와 소프트웨어 붐으로 감시 도구에 매일 새로운 방법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로 키 입력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것들보다 더 치매적이고 무서울 수 있으며 메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 메타는 모든 직원 기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키 입력, 클릭, 마우스 움직임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모델이 이런 일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메타는 주장합니다.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기술은 모델 역량 이니셔티브들에게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첫째로 이 소프트웨어는 근무 중에 당신이 클릭하고 입력하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감시하고 그 정보를 저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시스템 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특정 용어, 예를 들어 급여 인상이나 노조 같은 단어를 당신이 사적으로 생각하는 채팅에서 사용한다면 갑자기 상사가 당신을 훨씬 더 면밀히 주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점은 회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 당신이 자신을 대체할 대상에게 무료로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것이 생계의 파괴이자 심지어는 업계 전체의 위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에게는 이것이 주주들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비용 절감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4장 AI 위험 점수. 사무실에서는 당신의 이메일과 브라우저 기록까지도 성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 컴퓨터, 회사 서버 또는 회사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고용주에게 속해 있으며 고용주는 그 내용을 샅샅이 뒤질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IT 부서는 근무 중 구글에서 검색한 민망한 질문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사는 이메일의 제목, 수신자, 발송 시간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과 첨부 파일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브라이언 크롭, 가트너 HR 부서의 수석 연구원은 회사의 어떤 메시징 플랫폼에 글을 쓰더라도 IT나 HR을 통해 고용주가 모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플랫폼에 올리는 모든 것은 고용주가 볼 수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수요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센트리 PC, 워크 이그제미너, 아이모니터 소프트 등은 각자의 특정 기능을 강조합니다. 이 시스템이 용납할 수 없는 직원 행동을 감지하면, 그리고 이 기준은 물론 고용주가 선택합니다. 그들은 몰래 해당 순간의 스크린샷을 찍어서 고용주가 증거로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빠르게 타이핑하다가 원래는 아무 문제 없는 단어였는데 잘못된 키를 눌러서 공격적인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오타가 비밀 내부 불가 단어 또는 문구 목록에 있다면 이미 스크린샷이 찍혀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바로 상사에게 전송됩니다. 만약 상사가 이미 당신을 내보낼 구실을 찾고 있었다면 AI 소프트웨어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당신에게 표적을 새긴 셈입니다. 또한 상사가 베리에이터 세레브럴 세큐리티 구독을 구매했다면 당신의 사생활 침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직원 감시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타임캡슐 기능으로 스크린샷 침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당신이 회사 행동 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화면을 연속적으로 비디오로 녹화합니다. AI 통합 덕분에 베리아토와 수백, 아니 수천 개에 달하는 유사한 회사들은 녹화된 영상을 대량의 데이터 패킷을 수집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 대한 프로필도 생성합니다. 그들의 프로필은 소프트웨어가 당신을 감시하면서 식별한 패턴의 결과물이 됩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나요? 업무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되며 메시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루에 몇 번이나 보내나요? 이 모든 목적은 행동 분석으로, 이를 통해 그들은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가 예측한 패턴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표시하고 상사에게 무언가 잘못됐다고 알리게 됩니다. 하루 동안 평소보다 파일을 더 많이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을 더 보내면 갑자기 면밀히 감시받게 됩니다. AI가 자주 실수하거나 환각을 한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지만 당신의 상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서비스를 구매한다면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AI가 무작위로 당신을 문제아로 지목하면 당신의 말과 상사가 쓰는 서비스의 말이 맞서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든 직원에 대한 위험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 점수는 당신이 회사에 보안 위협이 될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베리아토의 자체 마케팅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스텔스 모드로 실행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서서 어깨 너머로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30초마다 당신의 기기 화면을 캡처합니다. 5장 디지털 파노티콘.
감시받고 있다는 불안감은 복종을 낳습니다. 이 모든 개념은 1786년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존 와일더 터키가 컴퓨터 분야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거의 2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는 이것을 파놉티콘이라 불렀습니다. 죄수들이 언제든 감시받는다고 믿는 완벽한 감옥에 대한 사고 실험이었고, 이로 인해 죄수들은 항상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벤담의 꿈이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소프트웨어들이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디지털 파놉티콘을 만들어 모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그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보스웨어 시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기업들은 점점 더 기이하고 치매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닉은 직장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려 깊은 정신건강 보조도구로 자신을 내세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상사가 거절 버튼도 없이 언제든지 당신에게 컨퍼런스 콜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당신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프로토스코어는 당신의 활동을 추적해 데이터를 상사에게 생산성 점수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생산성에 대해 꽤 미묘한 관점을 가진 직책에 있다면 이 서비스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활동적인 업무 추적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급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임원 캐롤 크레이머도 이를 직접 겪었습니다. 캐롤 크레이머의 시간당 $200 급여는 정말 초라한 실수령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고용주가 추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실제로 활동적으로 일한 특정 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10대 민간 고용주 중 8곳 이 개별 직원의 생산성 지표를 추적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플렉시 스파이, 스파이 에라, 클레버 컨트롤, 아이키 모니터러 등 일부 서비스는 통화 도청도 지원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웹캠, 마이크, 오디오 모니터링, 모바일 기기 접근까지 제공해 사실상 어디서든 당신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서브샥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소프트웨어 내부의 중앙 집중식 워룸 인터페이스에 모아진다고 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선포한 것은 당신이 프라이버시를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내 인기 직장용 앱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직장이 슬랙을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구매했다면 관리자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메시지를 쉽게 저장하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레거시 G 스위트 비즈니스, 워크스페이스 비즈니스 플러스, 엔터프라이즈 스탠다드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볼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불길한 이 기능은 회사 직원들의 드라이브, 지메일, 그룹, 채팅, 보이스, 클래식 행아웃, 미트에서 특정 콘텐츠를 보관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정말 무섭고 이를 뒷받침할 통계도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VPN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직원의 56%가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할 때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스윈번 대학교의 인사관리학 교수인 피터 홀랜더는 끊임없는 생산성 모니터링이 실제로 의도한 효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직원 감시 소프트웨어 관련 인터뷰에서 그는 연구에 따르면 감시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압력으로 경영진은 점점 더 데이터 중심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숲을 보지 못합니다. 비용을 절감하려는 욕심에 그들은 모든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6장 오피스 혁명. 이런 종류의 감시에 대해 합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의 권리가 항상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 입사할 때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직장 내 디지털 모니터링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주들은 모호하고 신중한 정책으로 이런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생활 침해 정도를 완전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든 컴퓨터 확인이 가능하며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얼트 플러스, 플러스 델 또는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플러스 에스케이프로 작업 관리자를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닛을 열어 어떤 소프트웨어가 실행 중인지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우리가 언급한 앱이나 당신이 모르는 다른 앱을 발견한다면 당신의 상사가 지금 조용히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은 것일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MS-DOS 명령 프롬프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키와 R을 누른 다음 검색창에 TMG를 입력하면 됩니다. 태스크 리스트를 검색하면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근무 시간 중 네트워크 트래픽 급증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금 더 부정확합니다. 이러한 트래픽 급증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고 데이터만으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은 비싼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상사에게 쓰는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어떤 직원 감시 소프트웨어에도 걸리지 않으려면 데이터 위생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직장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은 공식 서버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면화해야 할 안전한 신조는 이렇습니다. 직장 기기나 직장 네트워크에서는 상사가 바로 볼 수 있어도 괜찮을 만한 말이나 행동만 하라는 것입니다. 상사가 쓰는 서비스가 항상 프리미엄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모든 직원의 위험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 당신의 브라우저에 조직에서 관리함이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직장에서 하면 안 될 검색은 절대 하지 말고 항상 경계심을 갖고 사용하세요. 상사가 업무 중에 특정 VPN에 접속하라고 요청한다면 그 VPN이 관리자들이 트래픽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물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괜찮다면 신뢰할 수 있는 안티 스파이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그 일로 추궁해도 최소한 도덕적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만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곳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을 더 면밀히 감시하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대기업들마저 서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균열은 AI 업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대규모 결별로 오픈AI와 챗GPT가 영원히 파산할 진짜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대신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